지금 XRP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잠 편하게 주무십니까? 12월 들어와서만 18%가 밀려버렸고 2달러 라인이 깨질까 말까 간신히 매달려 있는 이 상황. ETF 나오면서 6억 달러 넘게 자금이 들어왔다고들 하는데 정작 가격은 이 꼴입니다. 더 황당한 건 코인베이스에 쌓여있던 XRP가 3개월 새에 90%가 증발해버렸다는 거죠. 9억 개가 넘던 물량이 지금은 1억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기관들이 싹 쓸어 담아서 콜드 월렛으로 몽땅 옮겨놨다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매집을 이미 끝냈으니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워놨으니 이제는 슬슬 관심을 거둘 타이밍인 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말 많은 테더 이슈는 또 뭡니까? S&P에서 USDT를 취약 등급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만약 이 테더가 흔들리게 되면 XRP 거래량 대부분이 USDT 페어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과연 XRP만 따로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2달러 라인이 붕괴될지 아니면 2.6달러를 강하게 돌파할지 갈림길에 서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죠. 도대체 코인베이스에서 XRP가 왜 이렇게까지 사라졌느냐는 겁니다. 6월까지만 해도 약 9억 7천만 개 수준의 물량이 코인베이스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니까 그 잔고가 1억 개도 안 남은 수준으로 바닥을 드러낸 거죠. 이걸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니라고 봐야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ETF 발행사들이 실물 XRP를 맞추기 위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사들였다는 겁니다. ETF 상품을 운용하려면 실제 기초 자산인 XRP를 들고 있어야 하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대량 매수를 해서 자기들 콜드 월렛으로 죄다 옮겼다는 시나리오죠.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 목적으로 거래소 밖으로 물량을 대거 빼냈다는 분석입니다. 어느 쪽 해석을 택하든 결론은 같습니다. 시장에 떠돌던 물량이 갑자기 잠겨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ETF가 출시된 첫 달에만 6억 4천만 달러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고 난리가 났었죠. 대략 3억 개 이상 XRP가 매수된 셈이라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월 들어와서만 18% 빠졌고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7%가 추가로 더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돈은 분명히 쏟아져 들어오는데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TF 발행사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이미 충분히 확보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매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공격적으로 사들이느라 시장이 뜨거워 보였지만 일단 셋업이 끝나고 나면 더 살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뭘까요? 개인 투자자들 기대감만 하늘 끝까지 쌓인 상태에서 실제 가격은 옆으로 누워있거나 지금처럼 슬슬 빠지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런 국면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픈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조금씩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서 2년 보유한 투자자 비율이 9.72%에서 8.5%로 줄었고 2년에서 3년 동안 들고 있던 사람들 비중도 14.8%에서 14.25%로 살짝 감소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예전에 낮은 가격대에서 꾸준히 모아왔던 이른바 선점자들이죠. 지금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겠다고 조금씩 털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은 유입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들고 있던 고인물들은 슬슬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라서 가격이 제자리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기술적인 구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는 라인이 2.445달러에서 2.460달러 사이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에 뭐가 있느냐? 무려 17억 4,900만 개의 XRP 물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 레벨에서 매수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이 구간만 딱 찍고 올라가면 본전 생각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게 강력한 저항벽이 돼서 계속해서 가격을 눌러버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2.459달러를 깔끔하게 돌파한다면 그 다음 타깃 가격대는 어디냐? 2.60달러에서 2.61달러 구간이 예상됩니다. 이 자리는 피보나치 0.618 레벨과 비용 기준 매물 클러스터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이 2.459달러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내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 저항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2달러 채 테스트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달러는 심리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라인마저 깨고 내려간다? 2.119달러 아래로 내려앉게 되면 1.772달러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XRP는 위로는 2.46달러 저항벽에 막혀있고 아래로는 2달러 방어선을 사수하려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말 그대로 샌드위치 구간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12월 전망은 어떠냐? 여기서부터가 재밌는 부분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그림부터 볼까요? ETF 자금 유입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충분히 강세 랠리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노엔즈라는 회사의 CEO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12월은 XRP에게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제 기관들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6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ETF로만 유입됐으니 말만 앞서는 얘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가 약해지고 ETF로 들어오던 돈의 방향이 다시 빠져나가는 쪽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XRP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동반 하락 흐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2달러 밑으로 미끄러질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72달러 부근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한다는 암울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월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입니다. 잘 풀리면 2.6달러를 넘어서 3달러 영역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꼬이면 1.7달러대까지 심각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예측 가격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예상 평균 가격은 약 2.48달러 수준입니다. 예상 최저가는 1.95달러, 예상 최고가는 2.92달러 정도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시나리오일 뿐이고 실제 시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1차 상단 목표는 2.60달러 선입니다. 이 자리를 명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진짜 의미 있는 강세 전환이 초기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2025년 9월에서 12월까지 가격 예측 구간을 보면 9월은 최저 4.16달러에서 최고 4.52달러, 10월은 4.31달러에서 4.67달러, 11월은 4.46달러에서 4.82달러, 12월은 4.61달러에서 5.23달러까지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전망을 보면 이거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현재 2달러 초반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내년에 갑자기 4달러, 5달러로 순식간에 점프한다는 게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장기적인 그림도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리플의 실제 사용 채택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결제 송금 인프라에 XRP가 깊게 녹아든다면 10달러에서 12달러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자산 결제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15달러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건 정말로 모든 조건이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2달러를 지켜내느냐 마느냐, 2.6달러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갈래 길입니다. 이제 테더 이슈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XRP 거래량 대부분이 USDT와의 페어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거래상 10개 중 8개가 테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테더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XRP도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S&P라는 신용평가사에서 테더에 대해 취약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테더 준비금 구성에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나 현금성 자산만 쌓아둔 게 아니라 회사채, 비트코인 등의 자산까지 섞여 있어서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달러 패그를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에 터졌던 테라로나 사태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UST 패깅이 깨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동반 폭락했던 그 기억 말이죠. 지금 테더는 그 당시 UST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 대체 역할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수요의 대부분을 USDT가 끌어안고 있죠. 그래서 만약 테더 쪽에 진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특정 코인 하나가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XRP 입장에서는 이게 특히나 치명적입니다. 앞서 말했듯 거래량 상당 부분이 USDT 페어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테더 패깅이 깨지거나 심하게 흔들리면 XRP는 다른 코인들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측에서도 이 리스크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워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아부다비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고 싱가포르에서도 라이선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테더 의존도를 낮추고 차체 결제 인프라를 갖추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XRP 생태계에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다만 이게 당장 내일, 모레에 바로 해결되는 의존도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구조 자체는 여전히 테더라는 큰 기둥 위에서 춤추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테더 관련 뉴스는 무조건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XRP 악재보다 테더발 악재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더 하나만 흔들려도 XRP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구조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그럼 이제 고래들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꽤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됩니다. 1억 개 이상 XRP를 들고 있는 고래 주소 수는 8주 전과 비교해 약 20.6%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 총량은 오히려 지난 7년 사이 최고치 수준을 찍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고래 주소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아있는 소수 고래들이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다는 거죠. 즉, 물량 집중도가 점점 소수에게 몰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시장에 주는 의미는 뭘까요? 앞으로 가격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수 주소에 많은 물량이 몰려있으면 그들이 언제 어떤 타이밍에 매도나 매수를 던지느냐에 따라 시세가 단번에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기 보유자들이 조금씩 매물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고래들까지 본격적으로 대량 매도에 나서는 순간이 온다면 가격은 정말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래들이 추가 매집에 나서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래 집중도가 높다는 건 좋게 보면 강한 손들이 바닥을 지지해 줄 수 있다는 의미지만, 나쁘게 보면 이들이 한번 털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할 틈도 없이 그냥 당할 수 있다는 양날의 검 같은 구조입니다. 이제 거래소 전체 보유량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월 이후 기준으로 보면 거래소에 남아있던 XRP 물량이 총 65억 4천만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29.3%가 시장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9월 이후만 놓고 봐도 약 45%가 감소한 걸로 나타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거래소의 물량이 부족해지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도 쉽게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위로 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유동성이 적은 시장에서는 조금만 물량이 들어와도 크게 오르고 조금만 던져도 크게 빠지는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XRP를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거래소에서 사라진 물량이 개인들이 조금씩 빼낸 수준이 아니라 기관급 자금이 한 번에 와르르 쓸어 담은 결과라는 해석이죠. 결국 지금 상황은 기관들 손에 물량이 집중된 상태에서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격의 향방이 정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한국 시장 이야기도 살짝 얹어서 보겠습니다. 국내 업비트에서도 XRP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함께 일종의 팀 코리아 구도를 만들면서 향후 네이버페이 같은 결제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국 프리미엄이 크게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한국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과열된 열광 상태로 매수에 달려드는 구간은 아직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붙는 상태라면 국내 투자자들이 거의 몰빵 수준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 XRP 자체 기술적 부분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XRPL 기반 분산형 거래소가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체인 상에서 직접 수합을 진행하고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래 인프라 역할까지 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통 금융 쪽 결제 시스템에서도 이 인프라가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고, 리플 경영진도 이를 타 블록체인과 차별화되는 핵심 경쟁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향후 기관 시장 진출에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는 판단이죠. 글로벌 파트너십도 꾸준히 확대 중입니다. 레다페이라는 회사가 리플과 손을 잡고 가상자산에서 나이지리아 나이라와로 즉시 정산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리플이 예전부터 이야기해온 송금 특화 코리도 확대 로드맵을 한 단계씩 현실화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말만 많고 실사용은 없다는 비난에서 조금씩 벗어나 실제 쓰임새가 드러나는 구간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 하나 더, 리플과 XRP 분리 이슈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리플은 피상장 기업이고 CEO가 있는 회사지만 XRP에는 CEO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특정 회사의 발언 하나, 결정 하나로 프로토콜 전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XRP 원장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네트워크 검증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XRP는 삼성전자 같은 개별 기업 주식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는 것이죠. 향후 규제나 소송 이슈가 계속 붙는다 하더라도 리플이라는 회사의 지분 가치와 XRP 네트워크 자체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논리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구조가 오히려 제도권 편입과 수용성을 높여주는 장치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SEC 소송 당시에도 이 논리가 중요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XRP 토큰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리플이 판매한 행위나 방식이 증권 규제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XRP 네트워크는 이미 탈중앙화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런 식의 방어 논리가 계속 나왔던 거죠. 이제 투자자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하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XRP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33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90일 기준 강세 목표를 4.2달러 정도로 잡으면 대략 수익률은 40.5% 수준이 나옵니다. 180일 기준 강세 목표를 6달러로 두면 수익률이 약 100.7%,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입니다. 365일 1년짜리 장기 강세 목표를 10달러로 설정하면 234.5% 수익률이 나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강세 시나리오 상에서의 숫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경우엔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2달러 초반에서 진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1.7달러까지 내려앉으면 15%가 훌쩍 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률 숫자만 보고 충동적으로 뛰어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반드시 리스크 측면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미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먼저 손실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달러 아래로 종가 기준 마감하면 일단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반대로 익절 목표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2.5달러 이상 올라가면 일부 물량 정리한다. 이런 식의 규칙을 세워놓는 거죠. 그래야만 시세가 급하게 출렁여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TF 자금 유입 효과가 곧바로 가격에 반영될지 아직 확실치 않고 단기적인 깊은 조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자산 중 일정 비율만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구조는 항상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요즘 해외 쪽에서는 차세대 GPT 계열 AI 모델에게 XRP 중장기 시나리오를 던져본 결과물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과거 가격 데이터, 시장 유동성, 휴재 방향, ETF 흐름 같은 변수들을 한꺼번에 넣어놓고 3개월, 6개월, 12개월 뒤 가능한 가격 범위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단기 3개월 이내 약세 시나리오에서 XRP는 2달러 초반 혹은 2달러 재테스트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TF 이슈, 전체 시장 약세, 테더 리스크 같은 변수들이 얽혀있는 상황이라 1.9달러에서 2달러 사이를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거죠. 중립 시나리오는 2.2달러에서 2.5달러 사이 박스권입니다. ETF 자금이 크게 늘지도 완전히 빠져나가지도 않은 채 들락날락하는 흐름입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2.6달러 부근까지 올라가고 운이 좋으면 3달러를 슬쩍 노려볼 수 있는 정도죠. AI 모델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그림은 대체로 이 중간 정도입니다. 2.4달러에서 2.6달러 구간을 횡보하다가 어떤 규제제도 이슈나 리플 측 대형 실사용 사례 발표 같은 촉매가 터지는 순간 2.7달러, 2.8달러를 강하게 한번 찔러보는 정도입니다. 에어드롭 미끼로 사람 모으는 사기성 콘텐츠에서 흔히 떠드는 장밋빛 직선 상승 곡선이랑은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6개월을 기준으로 툭 던져놓고 보자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금리 거시 경제 여건이 꼬이면서 전체 위험 자산이 한번 크게 눌릴 때 XRP가 1.8달러에서 2달러 사이 방어 구간을 지키느라 오랫동안 피곤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2달러 라인이 한번 크게 깨졌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개인 투자자들이 털린 뒤에야 서서히 회복하는 전형적인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중립 시나리오는 2.5달러에서 3달러 사이 박스권 흐름입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3.5달러에서 4달러 수준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는 전망입니다.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한 번 더 크게 도는 경우죠. 12개월짜리 롱텀 시나리오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황이 아주 나쁘게 전개되면 1달러 초반대까지 다시 밀리는 최악의 그림. 보통 수준이면 3달러에서 4달러 근처 새로운 박스를 형성하는 그림. 좋게 풀리면 5달러 이상 구간에서 새로운 상단 박스를 형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쪽에서는 두 자릿수 구간까지 도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 변수가 동시에 긍정적으로 맞아떨어질 때의 얘기입니다. 1만 달러 간다. 수십 년 뒤엔 지구상의 모든 돈이 XRP로 브릿지된다. 이런 과도한 레토릭이 아니라 채택 속도, 유동성, 규제 환경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중간값이 어디쯤으로 수렴하느냐에 관심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과거 패턴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만 봐도 그렇고 XRP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에 8천만원 근처에서 2천만원대로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와 1억 8천만원 부근을 찍고 또 맞는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XRP도 2018년에 4,900원 부근을 찍고 난 뒤 거의 동전 코인 수준까지 길게 미끄러지면서 몇 년 동안 고통 구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SEC 소송 등 각종 규제 리스크를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남들 오를 때 혼자 제자리 걸음하던 그 지독한 시간을 버티고 결국 2024년 1월에 또다시 4,900원대 근처를 한 번 더 찍어줬죠. 그 사이를 돌이켜보면 고점에서 폭락, 그 후 긴 기간의 지루한 하락과 횡보, 그리고 어느 순간 급등으로 전환되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3,000원 초반에서 탈탈 털리는 이 구간이 역사상 처음 겪는 특수 악재 구간이냐고 물으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이제는 안 오르겠다 싶을 만큼 비관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다음 랠리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XRP는 기관 ETF 자금 유입, 기술 및 결제 인프라 강화, 리플 XRP 구조적 분리 같은 장기 호재들을 한 손에 쥔 동시에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테더 리스크, 전체 시장 약세 가능성, 고래 물량 집중이라는 레버리지 리스크를 다른 한 손에 같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2달러 초반에서 2.5달러 사이 매우 좁은 박스 안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한번 크게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위쪽을 강하게 뚫으면 2.6달러, 2.7달러 구간까지 시세를 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아래로 이탈하면 1.7달러, 1.8달러 재테스트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기대감에 매달리기보다는 각 시나리오별 대응 플랜을 먼저 세워두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손절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익절 목표를 어느 구간으로 잡을 것인지, XRP에 투입할 금액을 전체 자산의 몇 %로 한정할 것인지, 이 기본적인 원칙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어떤 전망과 분석도 결국은 남의 이야기 구경하는 스토리로 끝나버립니다. 코인베이스에서 XRP가 90% 넘게 빠져나간 것, ETF로 6억 달러 이상 자금이 유입된 것, 테더가 취약 판정을 받은 것,
고래들 손에 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 모든 건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팩트들이 앞으로 가격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12월은 XRP에게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첫 달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이 한 번에 정리되는 조정 국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달러 붕괴냐, 2.6달러 돌파냐. 지금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 계좌의 수익 곡선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무작정 오르겠지라는 기대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냉정하게 숫자와 시나리오를 놓고 계획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시점에서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 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